토트넘이 뉴캐슬전에서 패배를 했지만 팀과 팬들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토트넘 선수들이 대부분 부상에 독감 감염으로 제 컨디션인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는 손흥민이 투입된 후반전에 경기력이 확 달라지면서 오는 리버풀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오늘 뉴캐슬전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은 완벽했다. 나는 선수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리그 12위로 떨어지면서 강등권까지 곤두박질치고 감독 경질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도 팬들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과 테모스와의 FA컵 때문입니다. 수십 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뉴캐슬전에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 역시 손흥민이 리버풀전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토트넘 팬들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손흥민은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홈경기를 준비합니다. 뉴캐슬전에서 선발에서 빠진 것은 사실상 리그컵 리버풀과의 홈경기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라바오컵의 권위가 리그 우승이나 FA컵에 비해 떨어지지만 우승 트로피가 없는 토트넘은 적극 매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공식 대회 트로피가 없는 상황에 4강까지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1위를 달리는 리버풀이지만 리그컵에선 1.5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은 리버풀이 전력을 다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손흥민을 아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뉴캐슬전을 놓쳤지만 손흥민의 득점 본능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전이 2대1로 뉴캐슬의 승리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상반됩니다. 토트넘은 선발 선수들이 대부분 부상에 독감 감염인데도 한 점차 패배는 괜찮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뉴캐슬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이 투입된 후반 60분 이후에는 완벽하게 밀리는 경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 매체에 쏟아진 양 팀들의 실시간 반응에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했다. 선수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스틴, 베리발, 스펜스 심지어 레길롬까지 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결과는 패배였지만 골키퍼 오스틴의 맹활약을 했고 레길롬까지 뜨겁게 움직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9일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도 기대할 만하다고 주장합니다. 뉴캐슬 팬들은 도리어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뉴캐슬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솔랑케가 두브라브카의 머리를 걷어 찼을 때 레드카드를 꺼내야 했다는 것, 쿨루셉스키가 고든의 코를 부러뜨린 것도 바로 퇴장감이었다고 비난합니다. 팬들은 솔랑케와 쿨루셉스키가 퇴장을 하고 11대 9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대1로 대승을 해야 하는 경기가 심판 때문에 어렵게 끝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잘 싸웠다라며 사실상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독감 감염으로 힘든 와중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드라구신과 그레이는 일주일 내내 침대에 누워있다가 몸에 열이 심한 상황에도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드라구신은 전반전이 끝난 후에 완전히 탈진된 상황에서 라커룸에서 바로 쓰러졌다고 알려졌습니다. 포스텍은 최악의 상황에서 선수들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심판의 오심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분노했습니다. 포스텍은 목요일부터 훈련에는 겨우 11명을 채워서 훈련했는데도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뛰어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포스텍은 우리 선수들은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정말 훌륭한 축구를 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포스텍은 처음 출전한 골키퍼 브랜든 오스틴을 칭찬했습니다. 바로 전날 출전이 결정되었는데도 몇 번의 선방으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특히 손흥민 투입 이후 달라진 경기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게 우리 토트넘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실제 토트넘은 전반전과 달리 손흥민과 메디슨이 교체 투입된 후반전에 완전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투입되면서 공격력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포스텍은 전반전에 손흥민을 왜 투입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뉴캐슬전은 경기 초반에는 체력과 에너지로 후반에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투입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확실히 좋아진 경기력을 확인했다. 경기 초반에는 잘 풀리지 않았지만 후반전에 투입된 손흥민, 메디슨, 비수마가 팀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포스텍은 첫 번째 실점 과정에 대해 몇 번이나 목소리를 높여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전반 6분 고든에게 내준 동점골 상황에서 조엘린턴의 핸들링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카스 베리발의 패스가 조엘린톤의 손에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역습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손에 맞은 이 볼을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받아서 패스를 했고 앤서니 고든이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의 골문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은 VAR 판독을 거쳤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포스텍은 솔직히 그 상황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판단되었다면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다시 또 몇 번이나 질문을 해도 내 의견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핸드볼 상황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포스텍은 이제까지 감독 커리어 중 가장 화가 나는 경기였다고 강조하면서 승리를 놓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텍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정말 화가 난다. 내 커리어에서 가장 화가 난 것 같다. 우리 선수들은 정말 잘 뛰었다. 더 이상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완벽한 경기였다. 정말 공평했다면 우리가 이겼을 경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여전히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솔란케가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란케의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실점은 모두 베리발과 드라구신의 패스미스와 수비 실책으로 나왔습니다. 뉴캐슬이 전방 압박에 토트넘의 수비진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두 골 모두 뉴캐슬의 역습에서 나왔습니다. 매체와 전문가들은 현재 로메로와 판더벤이 장기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은 수비 조직력의 결여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캐슬전에서는 공격에서도 결정력 부족이 드러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솔란케는 선제골 이후에도 여러 차례 슈팅 기회를 잡았지만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브레넌 존슨과 파페사르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서 슈팅이 골대를 맞거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투입과 동시에 공격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결국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들은 손흥민이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슈팅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 프리킥을 얻어내었지만 결과적으로 메디슨이 기회를 날렸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전 패배로 리그 12위로 뒤처졌고 승점 24점으로 4위권과는 승점 차가 12점이나 벌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시기 기록한 승점과 비교했을 때 15점이나 적습니다. 후반기 동안 충격적인 반등을 하지 못하면 더욱 수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유로파리그와 컵 대회에서 단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고 해도 이번 시즌은 최악의 순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9일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리버풀을 만납니다. 이어 FA컵 3라운드에서 테모스와 2경기를 치른 뒤 1월 15일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과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양민혁이 테모스전에는 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굳이 K리그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양민혁의 출전을 미루었지만 오브리그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출전 기회를 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양민혁의 데뷔전이 기대가 됩니다.